사실 원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조국은 법무장관 시켜서는 안 됩니다. 좀 흠결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조국은 본인에게 있는 문제를 굉장히 아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그 언론사에서요.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조국이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검찰과 제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다. 마치 민사 재판을 보는 듯한 단어를 씁니다. 다툼. 검찰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다. 이 얘기대로 하면요. 아내도 죄가 없는데 검찰이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피의자로 지금 기소를 한 상태고 증거인멸 정황부터 시작해서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에 있는 부정 문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이것을 검찰과 아내 사이의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또 이렇게도 보여요. 아내를 버렸다. 가족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과 자기 부인 정경심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자기도 피의자로 지금 압수수색 당시에 올라가서 압수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색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과의 문제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식이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예, 빨리 끌어내려야 될 텐데 정말 이 글만 보면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사람 이거 빨리 조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하물며 저 모든 혐의들이 조국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나온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즉 본인의 와이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조국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의 아내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듯한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툼을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총 5회를 언급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다툼이 있고요.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기소가 돼서 피의자로 있는 거의 얘기가 아니라요. 마치 민사사건처럼 검찰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처벌받는 과정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제 본인들이 이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듯합니다. 참 확신.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이런 상태의 노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무장관이 되면 아주 신나고 즐거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제가 그냥 사인이라면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돌봐야 되는데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 점에서 힘들죠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과 본인을 좀 구분짓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면은 가족을 돌봐야 될 텐데 가족이 힘든데 그런데 나는 공인이라서 그냥 계속 가겠다. 가족 돌보지 않겠다 하면서도 막상 본인이 이렇게 딸 생일 때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그 사진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또 누가 캐리커처처럼 만든 거를 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와중에서도 언론 플레이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가증스러워요. 진짜 딸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키웠고 딸에게 올바른 정의로운 생각을 심어주지 않은 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 거 그런 것들을 뉘우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공인이라서 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 나는 검찰개혁만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논란이 지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진을 연출한 거냐 의도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죠. 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한 날이 생일도 아니죠.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뭐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생일이야 뭐 하루 이틀 조금 늦게 한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건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마치 가정을 챙기는 조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가증스럽죠, 여러분들. 예. 뭐 케이크를 사고 들어간다. 좋습니다. 뭐 그 모습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캐리커처한 걸 갖다가 조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지금 정말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국을 보면서 저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한 줌 정도 있어요. 한 줌. 한 15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 중에. 5천만이 부글부글 하거든요, 지금. 그럼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뻔뻔하고 말이죠.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부터 지켜야죠. 이거 저는 이 조국의 이 행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큰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위선과 가식,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 너무 가증스러워요, 진짜. 대표님,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우동균 기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상황이 원래 그 MLB 파크라는 좀 좌성향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나온 글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딸에게 생일 케이크를 가져다 주는 장면을 연출하면은 사람들이 좀 감동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국은 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가입해가지고 문재인의 대선을 위해서 협조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MLB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렸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리고 나서 8시간 뒤에 갑자기 이 조국 인물이 케이크를 들고 옵니다. 예. 그 케이크를 들고 저희가 그 현장 중계를 봤던 그 방배동의 3위 아파트 이제 유유히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요. 네. 그리고 한켠에 이렇게 가방을, 백팩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뒷모습만 보면요. 딸을 챙겨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선한 가장의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이걸 또 그 흔히 말하는 그 좌성향의 인물들이 또 좋다고 또 그 캐리커처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흑백 이미지로 뭔가 이 딸을 위해서 케이크를 집어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서 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심지어 조국이 따서 올렸다는 거.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사이트에서 케이크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8시간 만에 조국이 그 케이크를 사서 들고 그걸 또 어떤 좌파 네티즌이 또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하니까 그걸 또 페이스북에 그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출될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더 가증스럽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저 백팩도요. 예. 지금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 기사가. 예. 기사는 초과 근무 수당이나 줄지 모르겠는데 맨날 늦은 시간에 기자들 피해서 퇴근하면서 백팩은 또 왜 굳이 메고 다니는지. 법무장관쯤 되면 서류 가방 정도 들고 다니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국가기밀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류 가방도 갖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백팩 멜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고 또 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지금 자기가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또 정작 법무부 장관실로 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땐 저 백팩을 안 맸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많이 아니 목격한 진짜로 사진이 제가 있지 한번 않습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이 백팩 아침에 출근할 때 매운 장면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네요, 예, 뭐 진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손에다 적어 들고 있었잖아요. 커피 한 잔 들고. 커피.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죠. 예, 텀블러. 그거 맨날 들고 다니던데 못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차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행사 가는데 백팩 메고 행사 가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차 안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집어넣었다는 거는 뭔가 연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더 의혹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 자, 계속 예, 이어가시죠. 이 사람이 정말 가증스러운 건 이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내가 개혁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고 자기만 검찰개혁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